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61포인트, 0.18% 상승한 2064.86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2% 오른 706.9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정부가 화해에 대한 거래 금지를 유예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었는데요. 예상보다 그 파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 20일 이 화해에 대해서 90일간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임시 면허 발급을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조치로 전날 급락을 했던 미국 관련 종목들 오늘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이 반짝 호재보다는 장기화 조짐을 보여주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악재에 집중을 하면서 보다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제재 완화 조치로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지 않았고 또 변동성도 큰 만큼 그만큼 그 안정적인 포지션 구축, 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뜻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이제 최근 시장이 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째에서도 음봉이 좀 나오다가 그나마 그래도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은 미치지 못한가 비슷하다라 말씀드리겠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에서 억지로 수익을 내려고 해서 억지로 돈을 번다. 그거는 차라리 손절함과 비슷하다. 왜? 저희는 제대로 매수하려면 시장의 최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시장 최저점이 어디냐? 과연 지금일까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 2019년도 이번 5월의 급락입니다. 지금 환율이 얼마죠? 환율이 현재 1190.5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가만히만 있어도 손실이 나니까. 근데 이 환율과 비슷한 지금 1195.5원과 비슷했던 적이 언제냐 한다면은 지수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우리 2019년도 5월에 금리와 이 환율과 가장 비슷했던 환율이 나왔던 적이 언제냐면은 그게 바로 2016년도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었다 말씀드리는데 저기 말을 본다 한다면은 여기 라인대 실질적으로 요 라인대가 우리한테는 이 환율이 1200원 근방에 왔을 때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완전한 최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환율이 1200원을 찍었던 시점이고요. 그 이후부터 지수 우상향이나 급등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의 1200원 금방 왔다는 거는 시장이 거의 저점에 다 왔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완전한 저점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1200원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저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얘기했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열어둔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선 2025원이 깨지는 것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점에서 쓸어남아서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인 상한가, 중장기적인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수급 좀 한번 봐줄게요. 아까 환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한 50 몇 억 정도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최근에 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매도세나 외국인 매수를 본다 한다면은 어느 날은 오전에는 매수를 막 하다가 어느 오후에는 매도를 줄여버려요. 오늘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코스피 오전에는 계속 매도를 쳤습니다. 매도를 쭉 치다가 오후 돼가지고 매도세를 줄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뭐 매도를 계속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지금 이 포지션이라든가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에 잡았으면은 미친 듯이 매도를 쳤거나 미친 듯이 매수를 했겠죠. 근데 지금 저점이 닿았기 때문에 포지션을 지금 잡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저점에서부터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시점, 그때가 바로 최저점이고 지금의 수급은 우리가 의미 있게 볼 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탄력이 코스피보다는 좀 높았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수급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가 거래소와는 반대로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를 좀 퉁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물량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오늘 비단 하루뿐만이 아니라 5월 넘어와서의 시장 뭐 사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0.18이나 0.42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 다 못 올라간 건 매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뭐 차트 보시면 일단 5월달 들어와서 뭐 연일 빠지는 모습들인데 뭐 사실 뭐 빠지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 증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글로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5월달은 다 하락 중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자 최근 5거래일간의 일봉 차트만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비록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음봉 마감입니다. 음봉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장 시작할 때 사람들의 투자 심리와 장 끝날 때의 투자 심리를 비교해 봤을 때 6시간 30분 동안의 장이 흘러가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나아진 게 없다. 그러니까 시작한 것보다 좀 떨어져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5거래일 동안에 우리 보면은 어제 하루 빼고 4일 동안이 무려 음봉을 기록했는데 비슷한 흐름 보였던 이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자, 이건 미국 다우존스 차트인데 미국 다우존스는 지금 반대로 어떻게 됐냐면 자, 떨어지는 순간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미국 시장은 하락했지만 미국은 떨어져도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지만 좀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주눅이 들어있다, 위축이 돼 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이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현재 코스닥 시장 현재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딱 이 세 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산무장세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린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단기 반등 모멘텀이 없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 물론 이거는 이제까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더 악화되는 모습을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이런 분위기가 반등 모멘텀이 일단 첫 번째로 없고요. 두 번째로는 수급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뭐 차트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지금 뭐 시장 항상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국 이제 시장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이 도망치면은 시장은 급락이 나오고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5월달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잘 버티기도 외국인이 살짝 지금 팔면서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은 어차피 지수 반등에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예, 연초부터 어차피 계속 팔기만 했기 때문에 어차피 도움이 안 되는 집단이고 해서 지금 외국인 기관 그 어느 쪽에서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주체가 없는 것이 두 번째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없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시장 연초에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코스닥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정말 잘 갔었죠. 그리고 올 초에 올라갈 때도 반도체 관련주들 제약 다음으로 비중 큰 것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인데 지금 5월달 들어와서는 이 둘 다 지금 제대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나오면서 주도 섹터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어디로 돈이 가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제가 한 3분 동안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떠들었는데 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질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개별주들만 움직이는 장세가 되고 있지만 슬슬
반등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곧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주도 섹터를 저점에서 잡아두는 전략 그리고 어떤 단기 수익을 노린다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개별 종목으로도 일정 부분 관심이 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현대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흐름 좋았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가면서 19.61%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좋은 호재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또 정부가 또 밀어준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 현대바이오 더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이 췌장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췌장암이라는 것이 우리 흔히 난치성 암이에요. 치료하기 힘든 암인데 그 난치성 암을 치료할 때는 당연히 더 고통을 따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몸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암제를 줄 때 같이 주는데 이 현대바이오는 췌장암에 대한 무고통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30%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겠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던 말씀이 있어요. 차트 흐름 자체는 지금 흔히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던 상승 쐐기형 차트의 흐름을 점점 따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도 안 되던 제약바이오 실제로 지금까지 티슈진이 인보사가 문제가 있냐 없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수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러면서 상장 폐지를 캔슬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 악재 속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 악재가 많았다는 뜻은 뭐냐 한다면은 저점을 찍을 대로 찍었다는 거예요. 빠질 대로 빠졌다는 거고요.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었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근데 그 제약바이오가 이제 드디어 정부 정책으로서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이미 고점인 상황에서 상승을 나온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한다면은 이 현대바이오가 저점에서 급등세가 대략 얼마 나왔냐면은 대략 20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현대바이오가 고점에서 30% 갔으면은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시작한다면은 과연 몇 프로 올라갈까? 저는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100%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바이오 같이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 지금 이슈가 너무 많거든요. 그 이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살아나야지 우리 시장들이 또 활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거든요. 한 2시 정도에 갑자기 급격하게 차트가 쭉 올라갔어요. 지금 보세요. 저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속옷 장사가 잘 됐을까요? 예, 쌍방울 얘기를 사실 하려면은 지금 한 20-30분 정도를 떠들 수 있을 만큼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만 좀 찍어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차트 보면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 3년 정도 동안에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린다 싶은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정말 3년 내내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3,000원 넘어가던 주가가 지금 1,000원 밑으로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니까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간 것도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것은 한 대략 이때 2016년 5월에 마지막으로 상한가를 가고 대략 한 3주년 정도를 기념하는 이 시점에서 좀 상한가를 간 것이 약간 좀 의아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저 말고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상한가를 갔어? 라고 생각하시 좀 많을 텐데 그 이유는 금방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시간대로 말씀 한 2시경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대 딱 나온 뉴스 기사 한 방이 바로 이 종목을 상한가로 보내버린 겁니다. 어떤 뉴스 기사가 나왔냐면 자 여기 나온 거 이게 아마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참 그렇습니다. 여기 뭔 얘기냐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테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또 퇴근하고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겠죠. 자 읽어드리면 쌍방울그룹이 브리아트 공화국
미국과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 지하자원과 신재생에너지를 공동 개발하는 걸로 자 양해각서, 참고로 양해각서 체결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뭐 이건 알아두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기사가 한 2시경에 나오면서 그 순간 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바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뭐 그냥 뭐 겨다리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공시도 잠깐 나고 나왔죠. 최근 3일 동안에 한 일부 매수 창구에서 들어온 물량이 한 상승에 관여한 정도 한 50% 정도. 그래서 지금 소수와 어떤 물량이 모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뭔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원래는 이제 소금 만드는 회사가 그래서 자 자원개발 뭐니까 자원개발 우리는 항상 전부터 보면 뭐 바닷속에 뭐가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다, 뭐 부산 어디 산 밑에 무슨 뭐 구리 광맥이 있다, 뭔가 어디 묻혀 있는 거가 있다 그러면 괜히 사람들이 설렙니다. 아직 투자자분들이 이런 동화적인 감성을 많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것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가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 주체도 없고 주력 섹터도 없고 단기 반등 모멘텀도 없는 시장에서 이런 단발성 호재에 사람들이 그만큼 단기 자금들이 많이 쏠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어떤 시장 전망을 했을 때 당장 시장이 좀 빠른 속도로 V자 급등이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늘 쌍방울도 상한가를 갖고 쌍방울의 최대 주주인 광림도 심지어 상한가를 갖습니다. 그만큼 또 단기 자금이 이런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흘러가고 있는가를 역으로 이용해서 쌍방울을 제가 따라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상한가 간 거를 따라가는 것은 뭐 한다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녀서 말리고 싶고 다만 이런 비슷한 모멘텀을 통해서 즉 이런 자원 개발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새롭게 이 바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즉 쌍방울이 갔으니 얘도 갈 수 있겠지라고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낌새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거를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미리 잡아놓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하고 2시간 동안 이 머리털 다 빠져가면서 제가 찾아봤더니 한 종목이 발견을 해서 잠시 후 제가 히든 종목으로 그 종목은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서 반드시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약간 머리숱이 좀 빠진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가 그 특징주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 사업으로 이 바이오 헬스 쪽을 좀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바이오 관련 종목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던 게 첫 번째가 비메모리 반도체 5G였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대부분 실제로 머큐리를 포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뭐 40%씩, 50%씩 많게는 뭐 5G 관련주로 100%씩 급등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3대 중점 사업 중에 하나인
제약바이오 오늘 바이오헬스 선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오헬스 선포식이 뭐가 중요하냐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3대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들어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더불어서 얼마 투자한다? 3조 원의 투자가 들어가겠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수출 자체가 사실상 얘기하는 게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이제부터 5대 수출 산업 안에 제약바이오를 넣겠다. 이 수출 산업에 발전하는데 제약바이오가 넘쳐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니 아니 제약바이오를 키우는 건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거를 선포를 하고 제2의 반도체가 될 만큼이나 키울 수 있겠는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영향력이 있기나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충분히 있죠. 우리가 흔히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은 일반 약이 있으면은 그 약에 대해서 복제약이죠. 거의 복제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는 시밀러, 바이오를 시밀러, 비슷하게 만든 걸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라 부르거든요. 그 복제약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몇입니까?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의 3분의 2가 대한민국 거예요. 그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바이오의 생산량이 규모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거의 2위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약 수출량이 대략 5조거든요. 아니 5조면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1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 수출량 자체가 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년, 3년, 5년, 10년이 늘어가면은 시간이 점점 갈수록 몇 배가 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제약바이오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임상 순위 전 세계에서 상위권 안에 듭니다. 규모는 작더라도. 그럼 얘기하는 게 기술력은 항상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럼 충분히 제2의 반도체로서 바이오에 대해서 이번에 선포식을 통해서 또 다른 제약바이오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제약바이오주 이제 언제까지 좀 가지고 가면 좋을까? 지금 장이 안 좋은데 라고 하셨는데 6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홀딩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 때문인가 봐요. 이거 6월에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5월 말부터입니다. 5월 말부터 우리가 흔히 ASCO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다면 미국 종양학회입니다. 혹시 우리가 4월 달에 있었던 AACR을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예, 미국 암학회가 AACR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암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략 셀리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제 유틸렉스라든가 파맵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40%씩 50%씩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종목을 직접 들었던 사람도 마르스 전문가였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번에도 ASC 미국 종양학회거든요. 종양학회가 뭐예요? 말 그대로 종양 자체가 암이 되거든요. 암학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의 시카고에서 진행하는 게 바로 ASCO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ASCO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월 4일까지 ASCO가 진행한다면은 거의 끝나가는 시점 6월 3일부터 또 뭐가 시작되냐? 바이오 USA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ASCO를 이어서 엮여서 바이오 USA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또 시작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USA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바이오 박람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런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를 해주세요. 우리의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합시다. 바로 이게 바이오 USA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SCO에서 기술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바이오 USA 넘어가서 협업하고 그럼 얘기하는 게 기술력도 발표해 돈도 생겨 충분히 이번 5월 말부터 6월 달은 우리 제약바이오주에서도 항암에 대한 투자의 장, 그 다음에 기술력을 발표할 수 있는 장, 바로 항암제 시장 급등 랠리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학회와 또 박람회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것이 또 맞물리니까 더욱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이게 인상 빡 쓰고 또 머리털 더 빠지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뒤져봤습니다. 이거 네네. 하나 더 듣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힌트를 앞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이제 그 제약 섹터가 조만간에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지 종목에 대한 거를 찾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그 미국 아까 이제 ASCO라고 나왔던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이제 작년에 열렸을 때 좀 이제 당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했던 이제 일부 기업들이 보면 이제 뭐 당시 테라제니틱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그 들어갔었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이후에 좀 굉장히 좀 약간 그 하반기 때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이런 모습들도 나와줬었고요. 이때 주가 반등이 한 30% 조금 넘는 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가 횡보하다가 역시 5월장에서 이 하락장을 피하지 못하고 여기서 주가는 빠졌는데, 자, 주가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테라제니텍스는 이 주가가 지금 11,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20% 이상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오늘 장에서는 급락하다가 9%짜리 나름대로 이게 별거 안 오른 것 같지만 사실 9%를 올리면서 지금 4일 연속으로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에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 모멘텀이 있기도 했었고 최근에 자리도 괜찮으면서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는 테라제니텍스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제약바이오 기업체 애니젠이라는 종목이 차트인데요. 요거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검증을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어느 정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 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받고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애니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지지난달에 유방암 치료제 관련해서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잠깐 주가 꿈틀렸던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주가가 30% 이상 주가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도 나름대로 있으면서 좀 앞으로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가능성도 있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리 하방에서 좀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 근데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테라제니텍스랑 엔젠 둘 중에 하나면 좀 괜찮겠다는 생각은 제 생각인가요? 아무튼 한데 두 개만 들어가서 잘 모르겠으니까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혹시 수출할 때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아니면 엄청 큰 규모인 거예요? 네, 7천억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현금화하기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지금 사실상 좀 머리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지면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머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눈물이 납니다. 좀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일단은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얘기하는 게 이번에 미국 바이오 기업의 7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진행한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7천억 규모라는 게 어느 정도 된다면은 과거에 6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이 있으면서 종목이 급등세가 대략 뭐 500%씩 급등 나온 적도 있고요. 기술 수출만 있으면 주가 올라갔어요. 실제로 기술 수출만 있으면 상승했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젠이 1000%가 왜 올라갔냐? 신라젠이 올라간 이유도 기술 수출 때문이었어요. 왜? 중국에 기술 수출을 하면은 얼마 정도의 규모가 나온다. 중국에 기술 수출하면은 얼마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 라고 주가가 상승이 나줬거든요. 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요, 실적이 안 좋아요. 왜 실적이 안 좋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약을 만드는 동안에, 약을 개발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돈만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게 판매가 안 돼요. 왜? 임상 1상, 2상, 3상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돈만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돈이 들어가면서 임상이 진행되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 수출이라는 거는 뭐냐 한다면은 이 적자의 매출을 한 방에 메꿀 수 있는 게 기술 수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 잘 못 맞출 것 같아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립니다. 바로 이중항체 항암제라는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를 모두 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중항체 항암제를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인트로 바이오 왔고요. 하트 뿅뿅뿅뿅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마르스가 전에 추천한 바이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 계시네요. 저희 금요일에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염돌이 마에마에님 하면서 머리숱 많은 마에님 체험하고 싶어요. 라면서 보내주셨고 잘생겼다고. 아, 잘생기셨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이 안에 지금 정답자 보이세요? 아직까지 많이 안 왔거든요. 네, 아직 많이 안 온 만큼이나 다들 아직 정답을 아예 못 맞추시는 것 같아서 힌트를 아까 드렸지만 이중항체 항암제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그리고 ASCO에 참가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힌트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쌍방울 얘기하면서 미리 공개를 좀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자원 개발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장비 만드는 거에 대한 부품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 개발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이제 히토류 관련주라고 해서 히토류 관련주 곧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좀 포장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라는 것이 좀 시장에 많이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이 히토류 관련주는 작년에 그 미중 무역 아니지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작년 상반기 때 이미 이제 그 북한 땅에 도대체 이런 숫자는 어디서 근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이 4천조 원 규모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 남북 경협주 모멘텀으로 달라붙었던 이런 종목들도 자원 개발 쪽이었거든요. 그쪽이 지금 약간 히토류로 다시 좀 신분이 좀 세탁이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원 개발 관련주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일단 어떤 자원 개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해외 어떤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바닷속에 무슨 광구의 어떤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탐사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자원 개발 업체가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장비 업체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딱 보이지가 않잖아요. 뭐 나무 같은 거야 그냥 베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자원, 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 보면 땅에 묻혀 있습니다. 바닷속에 파묻혀 있든가 땅속에. 그래서 이거를 땅을 결국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땅 파는 거는 결국에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캐터필러라든가 뭐 일본의 뭐 히타치 중공업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만드는 중장비가 이게 대량으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과 관련된 거기에 이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무려 7년 만에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많이들 자원 개발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나온 것은 없었지만 만약에 실제로 뭐 이런 자원 개발과 관련된 또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더욱더 이제 뭐 매출 증가 플러스 이제 이익 확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7년 만에 최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예리하신 분들은 7년 전에 엄청 좋았다가 살짝 안 좋았었구나라는 것까지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겁니다. 약간 좀 하향세를 가고 있던 매출이 지지난해부터 다시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7년 전에 기록했던 매출을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뛰어 넘어가려는 작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작년을 약간 넘어가는 실적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실적이 약간 안 좋았던 기업들이 돌아서는 시점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매출액부터 먼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느 정도 마진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 속도를 영업이익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초기에는 발생이 되지만 매출액이 늘어나면서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그 뒤를 따라서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사실 너무 이거 어렵게 빌빌 꼬는 거 저도 옆에서 이렇게 못 맞힐 정도로 하니까 좀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힌트를 하나 좀 마련을 해봤는데, 자, 이거 그림 잠깐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잠깐 급하게 좀 작업을 잠깐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만드는 거, 이 굴삭기를 예로 들면 이 중장비에서 우리가 흔히 약간 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딱 두 개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보면 이게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얼핏 그냥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네 개 들어가 있네요. 요게 이제 유압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람으로 치면 약간 관절 같은 겁니다. 아. 그래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작업 차량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관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유압 실린더라고 하는 그 부속인데, 요게 이제 중장비에서 첫 번째로 일단 좀 중요한 핵심 부품이고, 밑에 이제 검은 색깔 네모로 해체된 여기, 그러니까 이거 어디 무슨 탱크 바닥 그 궤도 같이 생긴 요거죠. 요것이 이제 그 두 번째로 또 이제 들어간 핵심 부분이라고 해서, 이 밑에 들어가는 요로고, 참고로 이제 진성TEC라는 회사가 요 부분을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라고 하는 회사에다 이제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검은색은 아니고 빨간색, 요 빨간색 부품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열심히 찾아오신 종목, 그 두 번째 힌트까지 다 열렸는데요. 자, 머리숱이 유난히 많으신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요거 이렇게 유압기 그 부품을 만드는 종목이래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솔직히 히토류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유압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일단 중장비 관련 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아마 히토류 관련 또 이슈가 있는 기업 중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좀 계속 드러나고 좀 신기록을 만들었던 기업을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실적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해인이라는 기업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인이라는 기업이 일단은 해인 기계라는, 또 이 해인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 실질적으로 히토류라든가 아니면은 자원 개발하는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 보시면은 저점 라인대를 찍어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세를 좀 보려고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많이 가지 못했다. 유니온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오늘 급등 났던 티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큰 상승이 못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고 실적이 올라가고 하는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은 한국내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최대 매출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최대 매출이면은 충분히 어느 조건에 맞지 않나. 그리고 아까 한 번도 급등이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국내화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전 얘기하는 게 그 고점 대비 많이는 안 가더라도 한 중간점까지는 7,600원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한국내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해인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다시 반복하신 것 같은데 이거 힙토류 얘기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 이슈, 그러니까 시장에 단기적으로 불어닥친 테마주, 물론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단기 자금들을 많이 빨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상승, 급등 파급력이 굉장히 셉니다. 하지만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할 때 가장 크게 발생된 리스크는 이게 정말 빠른 속도로 식어버리면 이 재료 하나만 믿고 올라갔는데 그게 식어버리면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거거든요. 바로 그냥 손절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미국과 중국과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호재를 동시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만약에 갑자기 미국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히토류 그냥 미국 준대. 이런 상황이 나와도 올라갈 수 있다.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땅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물론 연관이 되어 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에 실제로 또 이 장비 납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국제유가 관련해서 중국을 넘어 사실 이란하고 이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도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들썩거리려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셰일가스와 연관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요 재료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중국과 연관된 히토류 모멘텀도 당연히 있을 뿐더러 역시 이 종목은 그 지난 봄에 남북경협주 역시 엮이면서 자 북한 지하자원 4천조 원 뭐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북한의 자원 개발 관련주로도 엮여서 이미 지난해도 급등했던 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걸려들어도 물론 셋 다 터지면 뭐 주가가 뭐 급등하고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당장 히토류 모멘텀이 약간 주춤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료를 대체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리스크 테마주의 최대 약점인 리스크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유리한 종목이라고 마지막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정답은 진성티 씨라고 보내주셨고 DY파워 보내주셨고 에클론, 탈모마르스, 가발인가 부침인가 오늘 또다시 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중공업도 보이고 파맵신도 보입니다. 마르스 전문가님께 보내주셨고요. 오늘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인트로바이오, ABL바이오 마르스 전문가님께 오고 있고 해인까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좀 많이들 추리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다양하게 왔는데 혹시 정답자 눈에 보이세요? 네, 일단 정답은 없고요. 지금 아까 제가 분명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그 밑에 진성TC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진성TC라고 보내신 분은 방송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없어서 아쉽긴 한데 그거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ABL 바이오가 정답이었습니다. 저 게시판에서 이 종목 많이들 보내주셨거든요.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ABL 바이오를 맞출 수 있었던 건 좀 간단했습니다. ASCO에 참가하는 기업 중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중항체 항암제와 기술 수출 7천억 규모를 달성했던 기업이 ABL 바이오인데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번에 AACR에서도 이슈를 받았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ASCO 바이오 USA 연속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략 31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럼 딱 일주일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 보시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도 말에 상장해서 상장한 지 해봤자 뭐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기업이에요. 근데 고점을 찍어주고 정확하게 저점에서 고점을 찍어주고 그 중간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줬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다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저는 아시겠지만 과거 고점 라인 때까지 돌파를 나온다라고 말씀드린다 한다면 조금 욕심일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목표가 36,000 대략 한 300원 라인 때 잡아놓고 돌파 나오면 정고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저점에 일단 매물대 짧게 잡겠습니다. 31,300원 라인 때 잡으시면서 매수는 꼭 시초가 이하로 대응을 해서 이번에 정부의 바이오 선포식과 더불어서 ASCO 바이오 USA 두 가지 이슈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ABL 바이오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36,300원 그리고 손절가 31,3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종목은 일단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금 전에 마르스 전문가께서 얘기를 할 때 해인이라는 종목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차트 잠깐만 보면요. 해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저점이라고 분명 부를 수 있는 가격이 합니다만 이미 이 상승이 시작된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오늘까지 벌써 30%의 주가 급등이 이미 한번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것조차도 올라가지 않은, 그러니까 해인으로 친다면 딱 이 자리입니다. 딱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양은 그만큼 더 많은 종목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서 잠시 온라인 공개방에서 그 종목의 정체를 가격 전략과 함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우리는 내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환율이 지금 거의 1,200원 가까이 다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1,200원을 딱 찍어주는 순간 그 구간부터가 우리는 이제 매집해야 될 시기다. 그 구간부터가 시장 최저점에서부터 우리가 쓸어담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최저점에 있는 이 최저점을 찍었을 때, 1,200원을 찍었을 때, 시장 최저점이 나왔을 때, 그때 최저점에 있는 정책주들 꼭 매수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뭐 시장의 큰 흐름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반면 그만큼 못 갔던 부분만큼 증시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반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은 뭐 주식 확보 전략은 계속해서 현금화 지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종목이냐의 문제인데 분명히 이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커져버린 종목들, 그것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슈와 함께 그런 종목, 제가 잠시 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종목 중심으로 공략을 하면서 빠른 수익 챙겨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 전문가님 혹시 기억나세요? 그 머털도사랑 186에 혹시 아세요? 네, 저는 뭐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쵸. 그 머리털 이렇게 떡 뽑아도 후 하면은 머털이가 여러 명이 돼가지고 요괴랑 싸우는 거잖아요. 오늘 머리털 많이 빠지셨다고 해가지고 계속 머리털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머털도사처럼 후 하면은 수익률이 빵빵빵빵 터질 수 있는 종목 맞죠? 네, 지금 뭐 실제로 제가 머리숱이 부족한 건 아닌데 시청자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종목 하나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꾸지 못합니다. 어차피 뭐 여러 개 종목으로 매매하니까. 하지만 정말 잘 가는 종목 하나가 여러분들의 계좌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지고 있다가 분위기가 넘어오면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 역전을 하고 그 역전을 위한 첫 단계, 여러분들의 계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종목 제가 잠시 후 공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시장 하락과 함께 이 저점으로 떨어져서 정말 이 많은 매력을 갖고 이슈와 매력, 하지만 저점 매력까지도 동시에 가진 그 종목 제가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부터 시작해서 대역전 드라마의 첫
입장을 기록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